과구천 뉴욕 대한체육회 제21대 회장이 4일 취임하고 40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3 전미체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일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하다가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숨진 자신의 모친이 직장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뉴욕 마라톤이 오는 7일 2년 만에 열립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89%까지 낮춘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천목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천목 가족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파이락 등 가족용 15%까지 할인. 천록정이나 250불 이상 구입 시에도 선물을 드립니다. 정관장.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과구천 뉴욕 대한체육회 제21대 회장이 4일 취임하고 40년 만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2023 전미체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했습니다. 이날 베이사이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뉴욕 대한체육회 신구 회장단이 이 취임식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한 과구천 신임 회장은 코로나19로 미뤄진 전미체전이 2023년에 개최하게 되면서 정확히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게 됐다며 부드러운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으로 체육회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비드-19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좀 활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어드리고 또한 그 토대 위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또 하나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곽신임 회장은 전미체전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주체전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걱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경기 가맹단체가 20개가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또 한인 동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체전에 관심을 가지시면 성공적으로 이 체전은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로지 앞만 보고 체전을 향해 가겠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체육회장으로 힘쓴 김일태 전 회장의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김일태 전 회장은 지난 19, 20대 임기 동안 물심양면으로 체육회를 응원하고 후원해준 배시영 전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곽우천 신임 회장은 21대 집행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힘차게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일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일하다가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숨진 자신의 모친이 직장에서 감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4일 지난달 26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의 모친 고 김선희 씨는 목적이 분명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삶을 살았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이민 여성들처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외아들인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다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전 한국인은 태석이죠. 근데 태석이한테 내가 한국말로 뭐 그렇게 burden, 나 태석이한테 프레셔를 주면은 태석이 와이프도 나한테 미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저를 지켜주고 싶은 어머니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만 아니고 너무 많은 우리 한인 어머니들이, 이민자들이 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죠. 론김 의원의 모친 고 김선희 씨는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지난 16년 동안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에서 요리사로 근무했습니다. 고 김 씨가 근무했던 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뉴욕시 빌딩국과 소방국에서 폐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 씨와 동료 직원은 지하에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김 씨의 동료 직원이 아픈데도 하루 병가낸 후 코로나19 검사 없이 직장으로 돌아왔고, 그 후 며칠 내로 김 의원의 모친은 코로나19 돌파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를 안 받은 사람, 코비드가 있는 사람이랑 10시간, 12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은 이게 breakthrough COVID 하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런 공기가 없고 베이스먼트에서 아픈 사람이랑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는 거는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일날 후에 코비드 같은 심점, body ache, 뭐 이렇게 몸살 난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컴플레인 했어요. 그 urgent care 갔습니다. urgent care 가니까 테스트도 안 보고 이 옥시즌만 보고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emergency room. 옥시즌이 너무 low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고용주는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이 된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많은 직원들이 위험한 환경에 근무하고 있고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의 권리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일해도 라이트가 있다. 나도 인간이다. 베이직 일할 때 라이트가 다치면은 책임진 사람이 그 회사들에 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고생하고 캐시 받고 캐시 받으니까 나는 진짜 일한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육도 그렇게 잘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있는 조직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푸시백하고, 그리고 법도 문제들이 많이 있는 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고치면서 이런 밸런스를 해야지만은 우리 사회가 더 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론김 의원의 모친 고 김선희 씨의 장례는 6일 셰펄 장례식장에서 오전 11시에 거행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뉴욕 마라톤이 오는 7일 2년 만에 열립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마침내 올해 뉴욕 마라톤이 재개됐습니다. 베를린, 런던, 도쿄, 보스턴, 시카고와 함께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 꼽히는 뉴욕 마라톤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이후 2년 만에 개최됩니다. 제50회를 맞는 뉴욕 마라톤은 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평소 5만 5천 명 수준이었던 참가자 수가 올해는 3만 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48시간 이내 최소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직접 메달을 목에 걸어야 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뉴욕 마라톤에는 레리 트라우텐베르그가 1970년 1회 대회 참가 이후 50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 다시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참가자들 중 유일하게 1회 대회를 뛰어본 사람으로 1회 대회 때 참가자가 127명에 불과했다는 그는 수만 명이 뛰는 장면을 보면 왠지 수백만 번 눈물을 흘린 것과 비슷할 만큼의 감동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마라톤은 뉴욕시의 길었던 회복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과 사망률을 89%까지 낮춘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5일 화이자는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알약 형태의 치료제를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거나 중간 수준인 환자 1,219명을 대상으로 알약을 복용시킨 결과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에 화이자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중 입원한 사람들의 비율은 0.8%에 그쳤습니다. 또 치료 후 28일이 지나기까지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위약을 먹은 집단에서는 입원율은 7%로 높았고 사망자도 7명이었습니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약을 복용한 경우에도 입원율과 사망률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크는 지난달 임상시험 결과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시험 결과 치료제의 효과가 매우 높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시험을 조기에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며 FDA에 가능한 빨리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상표가 붙게 될 이 약품은 3개의 알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2회 복용해야 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뉴욕을 전 세계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는 4일 트윗을 통해 시장 임기를 시작하면 첫 3개월간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선에 성공한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이 첫 월급을 100%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하자 아담스 당선자가 이보다 많은 3개월치로 응수한 것입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두고 보라, 뉴욕은 가상화폐 산업과 그 밖에 고속 성장하는 혁신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마이애미를 꺾고 뉴욕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또 뉴욕시가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통용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지역 가상화폐를 만들어 가상화폐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스티븐 최 전 뉴욕 이민자 연맹 대표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자는 현재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 CEO인 시나 라이트가 이끌고 있는 정권인수위원회에 공동위원장 6명을 추가 영입할 계획이라고 뉴욕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공동위원장으로 언급되는 인사는 포드재단의 회장 다렌 워커, 뉴욕시립대 총장 펠릭스 마토스 로드리게스, 32BJ 노조 대표인 카일 브레그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뉴욕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스티븐 최 전 뉴욕 이민자 연맹 대표, 대뉴욕지구 YMCA 회장인 샤론 그린버거, 호텔업 협의회 회장인 리치 마로코 등 모두 6명이 공동위원장으로 새로 영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담스 정권 인수위원회는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인종 다양성을 추구하며 스티븐 최는 아시안계의 대표격으로 공동위원장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담스 측은 최 씨에 대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조기 투표 허용 등을 추진해왔으며 매우 영리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슈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미국 자살률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부 소수인종은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 전체 자살자는 45,855명으로 2019년 47,511명보다 3% 감소했으며 남성은 2%, 여성은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자살한 아시아인은 1,303명으로 2009년 1,342명보다 3% 감소했으며 백인의 자살률은 6% 줄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의 자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자살률은 각 인종 중 두 번째로 낮았으나 아시안 젊은 층의 자살률은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 중 35세 미만의 자살자가 522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특히 10살에서 14살 자살자가 36% 증가했고 15세에서 24세 아시안 여성 자살자도 28% 증가했습니다. 또 65세에서 75세까지 아시안 남성 자살률이 17% 증가했고 75세 이상 아시안 여성 자살률도 19% 상승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이민법원의 기소 건수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는 2021 회계연도에 불법 입국 혐의로 기소된 기민자는 단 26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199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입니다. 또 같은 기간 이민법원의 전체 기소 건수는 19,520건이며 이는 전 회계연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 입국 혐의 기소 건수는 2020년 3월 이전까지 매달 3,000건 이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평균 30건 이하로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불법 재입국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9월 2,067건으로 같은 기간 불법 입국 기소 건수 24건의 40배가 넘었습니다. 불법 재입국은 지난해 3월 3,036건에서 한 달 만인 4월에는 324건으로 90% 이상 감소한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월 1,000건으로 늘어났고 2021 회계연도에는 13,77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한 번 불법 입국을 했던 사람들은 추방되더라도 다시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연방정부 무역 적자가 2달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9월 상품과 용역 등 무역수지 적자가 809억 달러로 8월보다 11.2%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이어 2달 연속 사상 최대 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이며 블룸버그 통신 전문가 전망치 802억 달러보다 많은 것입니다. 9월 미국 수입은 2,885억 달러로 전월보다 0.6% 증가인 반면 수출은 2,076억 달러로 3% 감소하면서 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품은 소비재 수입이 8월보다 7억 달러 늘었고 기업 설비 수입도 25억 달러 증가하는 등 기업이 생산 라인을 적극적으로 확충한 것이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또 9월 대중국 무역 적자는 365억 달러로 8월보다 15% 늘었으며 이는 전체 무역 적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이 다시 팬데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제약사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SBS 안서연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진행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머크사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역대 최고인 약 3만 4천 명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석 달째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Und in diesen 3 Monaten hat es bis heute nur gut 2 Millionen Auffrischimpfungen in Deutschland gegeben. Das ist zu wenig.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하고 부스터샷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유럽에서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심각하다며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북한의 연간 핵무기 생산량이 미 국방부 추정치의 3배 이상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재 북한의 연간 우라늄 채굴량은 3만 미터톤이지만 최대 채굴량은 연 36미터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연 최대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매년 2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스탠포드대 연구진은 북한이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량을 늘려도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매년 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으나 스탠포드대 연구 결과는 매년 20개로 연방정부 추정치의 3배에 달합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석탄을 폐지하겠다는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석탄 소비량이 큰 미국과 중국은 성명에 불참했습니다. SBS 정혜경 기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개 이상 국가들이 석탄 사용 종료 시한을 새로 만들거나 앞당기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90-strong coalition has today agreed to phase out coal power and end support for new coal power plants. I think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coal is no longer king. 성명에 따르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까지 석탄 연료 사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시한을 앞당기는 대신 선진국들의 추가 원조 요청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성명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 도입을 서두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주요 석탄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 호주, 인도 등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청정 에너지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다른 서약에 서명해 이번 성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소속 한인 경관인 차모 씨가 2017년 비무장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해 3년 뒤 숨지게 한 데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달 4일 아내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남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의인해 사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과다 청구해 지난 2018년 35만 달러 상당의 임금을 받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관사에게 징역 5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약품 구매 대가로 kit백 등을 받고 3,300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뉴저지주 홈텔의 약국 주인에게 징역 41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의 52세 경찰이 성매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맨해튼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상 처음으로 메릴랜드주 엘크톤의 79피트 높이의 노르웨이 가뭄비 나무가 선정됐으며 오는 11일 벌목돼 13일 록펠러 센터에 도착합니다.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결함 및 추락과 관련해 보잉사가 주주들과의 소송에서 2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재단의 불법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비심을 소집해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5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